놓고 아까 한 대 주어져서 녹화가 됐긴 했겠지만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까 써드렸던 거 그대로 다시 정리해 놓고서는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면세서과 관련돼서 매입세금계산서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매입매출전표 입력에다가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해서 51번을 쓰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왜? 얘는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4번 불공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는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원재료인 종이를 이렇게 사갖고 왔을 때 여러분이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 불공처리를 하게 되면 얘는 원재료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얘로 안 나타나고 원재료하고 부가세 대급금까지 합쳐진 금액인 8,800원이 지금 부가세 포함되어 이거 왜 이래? 8,800원이 원재료 값으로 하나로 묶어져서 표시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부가세 대급금은 없고 면세사업자는 제품을 매출해도 부가세 예수금 없죠. 그래서 면세사업자인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부가세 대급금도 없고 얘가 다 원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따져봤어요. 뭘 따져봤냐면 내가 이익이 얼마지?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지금 가격은 얼마에 팔았어요? 책을 10,000원에 팔았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공제 못 받았으니 우리 종이를 사갖고 온 원재료의 값은 지금 8,000원 이렇게 8,800원 이렇게 되겠죠. 이익은 얼마가 났어요? 그래서 이익은 1,2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오른쪽 과세사업장에서는 어땠어요? 똑같이 종이를 사다가 매입세 공제받고 해서 지금 판 금액은 여기는 얼마라고 팔았냐면 지금 부가세는 필요 없으니까 부가세 제하고 10,000원 팔았죠. 그리고 공급가액은 우리가 얼마만 낸 거예요? 원재료 값은 8,000원만 냈고 나머지 그 부가세는 상관없이 여기 2,000원이 부가세 낸 것만큼 이익이 생겼죠. 그죠? 여기 부가세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수금 받은 거에서 대여금 내고 나머지 부가세 내고 났으니까 내가 장사한 거하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8,000원짜리 사다가 부가세는 상관없이 내가 판 거 공급가에 넣었으니까 2,000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매입세금계산서에서는 내가 10,000원 주고 판 건 똑같은데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 안 해주니까 원재료라고 하면 내가 돈 실제로 드린 돈은 여기 8,800원이 내가 돈 드린 값이 된 거죠. 그리고 이익은 1,200원 저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장사할 때 사업장이 두 개 다 지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종이 사갖고 올 때 매입세금계산서는 이회사 명칭으로 이사는 사업장이 두 개라는 것은 회사가 지금 두 군데 있다는 뜻이에요. 두 군데 있으니까 종이 산다고 여기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대금도 다 공제받고 이렇게 하고 이 원재료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이쪽으로 받고 실제로 원재료는 여기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 대금 냈던 거 공제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원재료값만 따지면은 지금 종이 상은 뭐 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부가세를 갖다가 사기쳐서 공제해 먹고자 여기서 사가지고 저기서 원재료를 쓰고 과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부가세 대금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면세 사업으로 여기서 사갖고 온 거를 이쪽으로 전용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국가에서는 그거 안다고요. 아는데 너 저기서 면세 사업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과세 사업에서 샀다고 뻥치고 실제로는 여기서 사용하면서 부가세 대금 800원은 공제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불공사항 여기서 이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이렇게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이 불공 처리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알고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쪽으로 갖고 원재료는 실제로 이쪽 가서 사용하고 그렇게 한 거야. 왜? 그 사람은 사업장이 두 개니까 지가 원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너 여기서 이쪽에다가 이거 파는 거야. 원재료 거기다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업 같은 거 이쪽으로 파니까 8,000원하고 부가세 예수금 있는 거 있죠. 그 부가세 예수금 800원 내라고요. 원칙대로 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서 과세 화장품 케이스 파는 회사에서 이쪽으로 종이를 갖다가 판매한 것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판매했으니까 판매한 금액의 10%는 부가세 예수금 여기서 내야 되겠죠. 왜? 여기서 이만큼 자기네들이 공제를 받았잖아. 받은 만큼 기가 이쪽으로 했다면 실제로는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그 종이를 줄 때 돈을 받고 줬겠어요? 그냥 줬겠어요? 그게 종이는 재화잖아요. 그죠?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했다, 무상으로 공급했다.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그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라고 쓴다? 좀 있어 보이게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쓴다 그랬죠? 간주 공급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얘는 무상 공급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무상으로 줬는데 지금 종이 8,000원어치 다 썼다면 그 금액의 10%인 800원 부가가치세 내라는 게 간주 공급의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거 간주 공급에 대해서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판매된 금액으로 보아 거기에 대한 금액 800원 부가세 예수금 내라는 뜻이라 그랬었어요. 무상으로 공급한 거 맞죠? 됐나요? 자, 이번엔 말로 할게요. 두 번째 항목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우리가 저기 앞에서 매입매수전표 입력하실 때 제가 여기 1000cc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 1000cc는 지금 회사에서 1000cc 넘는 소형 수용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때 수용차 샀다고 매입세금에서 날라오죠? 그럼 뭐 처리하라 그랬어요? 불공 처리하라 그랬죠? 왜? 거기 1000cc 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차를 사용할 때 유류대금도 저기 돈 쓰죠? 유류대금에도 부가세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어 교체할 때 거기 공업사에서 돈 청구할 때도 세금계산서 보내서 거기에도 부가세 대금 있어요. 이렇게 이 차와 관련된 거 다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다 불공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그 차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다 불공이었죠. 뭐 세금계산서만? 아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현금정수증도 불공 처리하려면 얘는 일반전표에 가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 부가세 대금 공제 안 해줄 거니까. 즉, 이 차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비용이 발생했으면 걔는 무엇이 됐든 간에 부가세 대금 낸 거 다 공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라 했었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왜 불공사항이냐면 이번에는 우리 그 코드 제로를 샀어요. 코드 제로 뭔지 아시죠? 진공 청소기. 다이슨 했더니 다이슨 이렇게 별로 요즘 안 좋대. 그래서 코드 제로 LG에서 나왔어요. 코드 제로 그 청소기를 100만 원짜리인데 거기 할인점에서나 백화점에서나 전자
상호를 거기서 샀어요. 그러면 그 진공청소기는 재화죠. 샀으니까 그쪽에서 팔면서 부가세 이거 부가세 붙였겠죠. 그러면 얼마 주고 산가요? 100만 원하고 10만 원, 1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진공청소기 사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과세사업장이니까 당연히 10% 공제해주겠죠. 부가세 예수금. 그럼 여러분이 입력할 때 당연히 51번 과세는 매입 해놓고선 회계 처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차를 갖다 그 진공청소기를 여기 1000cc 넘는 거 그 승용차에서 사용한다면 그 진공청소기 사무실에 사용 안 하고 거기 사장님 차여서 그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깨끗이 하려고 그 차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하면 다 불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세금계산서는 이쪽에서 받고 그래서 공제받고 그 진공청소기는 어디서? 이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그 불공 처리된 차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걔도 그 차를 위해서 산 진공청소기지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니까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은 거 좋네 이 뜻이에요. 원래 그 차를 위해서 진공청소기를 샀다면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여러분 불공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갖고 엉뚱하게 저기서 사용하니까 차가 여기 지금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이 항목, 면세 항목이나 천시나 내용은 똑같아요. 둘 다 부가세 대금 공제 안 해주는데 이쪽에서 공제 받아 먹고서는 그쪽에서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얘는 간주 공급이라 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이건 스스로 판단해서 불공상으로 처리하고 돈을 갖다가 부가세 예수금 내야지 되는데 대부분 안 그러죠? 국가세가 다 알까? 아니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국가에서 한 세무조사 5년에 한 번씩 모든 법인은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규모가 작은 데는 잘 안 나가죠? 그죠? 대부분 그런 회사는 서면조사합니다. 전화통 오고 우편으로 보내서 뭐뭐에 대한 거 소명해달라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그냥 없으면 잘했으면 통과 못했으면 5년치 세금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세법은 자진신고납부예요. 그래서 안 했다가 세무조사 나와서 이거 하나하나 한 번 그랬던 사람이 그때만 그러고 다음번에는 안 그럴까? 아니면 계속 세금도 안 냈는데 계속 그러고 있을까? 그러다가 5년치 한꺼번에 몰아서 다 조사해갖고 다 나오잖아요. 세금 엄청 나겠죠? 그때 내야 될 때 안 낸 이자까지 다 냅니다. 가산세는 그 법을 어겼으니까 납부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그 금액 징수하고요. 납부 안 한 금액 일수만큼 곱하기 이자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5년 동안에 한번 세무조사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에 어지간하면 거덜나요. 왜? 이거는 일부러가 됐던 몰라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던 세법은 그거 봐주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기업들이 이런 탈세한다는 거 불법 저지른 게 고의적으로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법은 어겼잖아요. 아닌가? 아니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법 어지간하면 준수하려고 그러죠. 근데 도로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길이 양쪽에 있을 때 건너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근데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그러다가 거기 등등한 지방자치단체 요원들한테 적발됐어. 자, 누구시죠? 주민등록증 주세요. 쓰고 돈 내면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 저도 서울에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네요. 거기 제가 한번 작년인가 일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전철역 주변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10만 원인가 내야 돼요. 근데 되게 세더라고요. 거기 자주 나와.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서 지하철역 주변에서 담배 피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출구 기준으로 해서 몇백 미터 건데 여하튼 간에 거기 사람들 워낙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간접 피해주는 담배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피지 말라고 지정을 해놨죠. 그럼 법이잖아. 그래서 지켜야죠. 그럼 그거 걸리면 재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불법 사항을 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야. 고의적으로 그거 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그렇게 해서 모르고 그냥 피다가 그냥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그 세법은 이게 되게 무서워요. 무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건수가. 금액은 모르겠지만 건수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배워두시는 이런 거, 이 내용조차가 지금 내용이 좀 난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레벨이 좀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레이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됐던 그 상위 관리자가 됐던 갈 수 있는 거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없으면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 우리 사장님은 지금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아 이거 이렇게 처리를 해야겠구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는 외부 기장을 맡긴다 손치더라도 그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지금 간주공급 사항으로서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간주공급이 뭐예요? 그러면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지금 제가 다른 데는 아니고 여기만 와서 지금 그 세무사 사무소 다니시는 분들하고 뭐 일반 기업에서 다니시는 분들 건수가 그래도 적긴 하지만 그분들은 회사를 여러 개 맡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거 무시하고서 막 한단 말이죠. 나중에 그 뭐 세무조사 나오면 상당히 크게 걸립니다 그거. 근데 그 왜 이를 건수를 만들 필요가 있나? 굳이 없겠죠. 근데 그네들이 왜 그렇게 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회계, 세무 지식을 정확히 배워둘 필요가 있고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다 돈이고 엄청난 돈이 돼요. 그 금액에 따라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간주공급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주공급은 무상으로 내가 준 건데 국가 입장에서는 걔를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무상으로 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판매가에게 부가세 10% 걔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해라. 이게 간주공급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간주공급에는 크게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가공급이라는 용어 불러요. 자가공급은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무상으로 물건을 줬는데 그건 국가 입장에서는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판매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데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옮겨서 사용하게 되면 그럼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왜? 면세 사업에서 샀다면은 당연히 얘는 부가세대금 공제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공제해 먹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죠. 두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거기서 사용되는 것들을 샀다면 걔도 과세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받고 면세 사업 불공사항에 차량에서 사용했다면 걔는 차를 위해서 산 거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금 그만큼 계산해서 내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해되셨어요? 세 번째, 면세 사업 여기서 저기 물건을 갖다가 샀어요. 재화를 사갖고서는 부가세 공제 받았는데 얘를 우리 회사 자가공급은 회사가 여러 군데나 있죠. 이번에는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뭐게 있어. 거기다가 물건을 우리가 공제받고 등등한 그 재화를 무상으로 준 거예요. 원래도 본사에서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거기 프랜차이즈들이나 지점들 있죠. 지사들이나 대리점이 있죠. 거기다 물건 줄 때는 세금계산서 우리 회사를 할지라도 발급해야지 돼요. 물론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기는 하고요. 실제로. 그럼 거기다가 팔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서 그냥 공급했으면은 이걸 간주공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떤 경우에만 판매 목적으로 대리점이나 지사나 다른 데로 이렇게 보냈을 때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본사에서 대리점이나 지사에 견본품 샘플 견본품으로 보냈으면 판매한 게 아니니까 간주공급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 용품 거기서 필요해서 물건 보냈어요. AS 하라고.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보내는 것은 간주공급 아니에요. 목적이 뭐요? 타사업장으로 반출, 타사업장으로 보낸다는 뜻이고요. 타사업장으로 보낼 때 판매 목적으로 보냈다면 그 대리점이 다 판 거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라는 얘기가 간주공급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가 공급이라는 용어가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이런저런 세 가지 항목으로 물건을 갖다가 재화를 옮기면 그거는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사항이 뭐였었냐면 개인적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개인적 공급은 뭔데요? 자, 우리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날 우수 사원들한테 우리 회사는 지금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예요. 상품으로, 부상으로 등등으로 우리 회사 노트북 250만 원짜리 2mm보다 더 좋은 거 선물로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 노트북은 재화죠. 재화가 회사에서 사업자인 회사에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개인한테 직원한테 선물로 줬죠? 브라보 잘 줬어. 250만 원. 근데 시가는 250만 원이고요. 여기 원가는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적 공급, 재화가 분명히 공급이 됐죠. 누구한테? 직원한테. 그러면 그 직원한테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0만 원짜리 노트북 준 거 그 회사 입장이니까 상관없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10%인 25만 원 부가세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250만 원의 가치에 대한 10%예요? 예, 저기 판매 가격이 지금 250만 원이에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그러면 250만 원이 공급가액, 25만 원이 부가세 되겠죠. 이 25만 원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판매한 것으로 봐서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이 노트북에 원가는 얼마나 했어요? 100만 원이라 했죠. 우리가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입력할 때 위에다가 공급가액 250만 원, 그 다음에 세 25만 원, 부가세 유형은 뭘 끊어야 될까? 지금 여기 간주공급의 특징은 증빙서류가 지금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제가 증빙서류 없을 때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기 위해서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코드만 어디다 있죠? 몇 번이었어요? 증빙서류 없음 14번 건별. 지금 이 간주공급은 증빙서류가 다 없어요. 여기 나오는 해당 사항은. 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거는 회사의 입장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판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준 건 네 입장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개인적 공급도 직원한테 지금 공급이 됐죠? 그거 공급한 거에 매출, 판매니까 판매 가격 250만 원, 거기에 10%인 25만 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내란 얘기예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계 처리는 밑에서 원가로 합니다. 원가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었어요? 100만 원? 그럼 차변에 100만 원이라고 써야 되겠는데 계정을 뭐라고 써? 그렇죠. 직원을 위해서 줬잖아. 지금 창립기념일날 직원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원가로 계정은 뭐라고 쓴다? 부가세래네. 복리 후생비를 쓴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건 세무 2급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회계 1급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종목은 나와요. 항목들. 어떤 거요? 간주 공급이 4가지 있다 그랬죠? 간주 공급은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서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공급되지 않은 걸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간주 공급은 공급된 걸로 보겠다는 점. 그래서 이 불공사항이 간주 공급 사항이면서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 찾으래요. 재화의 공급 무슨 이야기겠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간주 공급에서 얼핏 생각하게 공짜로 직원들한테 저기 창립기념일날 선물 줬는데 이게 재화의 공급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개인적 공급.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은 우선 이해를 정확히 해놓고 그다음에 4가지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됐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사업상 증여하고 자가 공급하고 개인적 공급 2가지는 했죠? 이해됐어요? 자가 공급보다는 개인적 공급이 이해가 잘 돼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됐어요. 세 번째가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앉아서 설명하려니까 깝깝해서 안 되겠어서 서서 합니다. 지금 여러분 노트북이래. 스마트폰이 있죠? S20. S20을 공급하는 그 삼성전자에서 대리점에 여러분이 한 달에 100대를 팔게 된다면 주문을 하면 10대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영 씨가 운영하는 그 매장에서 우리 저요 저 200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200대를 갖다가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영 씨는 몇 대를 받을까? 서영 씨는 몇 대 받아? 100대를 팔면 10대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자신 있어. 그래서 200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 서영 씨한테 몇 대가 오겠냐고요? 220대가 오겠죠? 그럼 220대가 왔는데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분명히 스마트폰은 제화예요. 그걸 대리점으로 보냈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청구하겠죠. 세금계산서로. 서영 씨도 사업자고 거기도 사업자니까. 그러면 200대 분에 대한 걸 청구할까? 220대 분에 대한 걸 청구할까? 그 뭐야? 받을 거 다 받겠다는 뜻이잖아. 거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100대를 주문하면 10대는 공짜로 준다 그랬잖아. 무상으로. 그럼 청구는 얼마만 해야지 돼요? 200대 것만 청구해야 되잖아. 그럼 20대는 소영 씨가 더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되겠죠. 그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20대도 분명히 재화예요. 재화가 삼성에서 서영씨 대리점으로 갔다 그러면 공짜로 준 거 좋다 이거야. 200대에 판다고 해서 20대를 갖다가 추가로 더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니네 사정이고 그거 20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그거 내라고요. 재화가 공급되면 반드시 부가세가 붙는다 그랬죠. 그죠? 20대를 갖다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20대 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 삼성에서 대리점으로 20대 또한 판매한 곳으로 보아 판매한 회사 있죠. 거기서 거기 20대에 대한 그 부가세 그건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영 씨가 낼 건 없어. 서영 씨는 받기만 하면 돼. 200대 거에 대한 것만 부가세 그 동생하고 주고 장사하면 되는데 이건 공급한 사람의 문제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통신사에서 아니면 통신기기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각각의 대리점들한테 이런 특혜를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할 때 재화로 주려고 할까? 돈으로 주려고 할까? 재화나 용역, 수입재화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근데 금융, 토지 여기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기 스마트폰 파는데 땅 준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건물 준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뭘 준다? 돈을 줘요. 즉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융이 다 저기 면세업이에요. 금융에는 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래할 때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뭔가 창출을 해야지 부가세를 붙이지만 얘네 금융토지, 대표적인 게 금융토지라고 기억하시면 빠르겠죠? 근데 그 금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다 부가가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거기 장려금으로 지급하면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100대를 팔면 10대를 갖다가 더 준다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돈으로 주고 이 대리점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장려금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일부 깎아서 소비자한테 더 싸게 준다면 그래서 자기네 거 더 매장들마다 가격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갤럭시 예를 들어서 20 이거 사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인데 자기네 매장에 오면 80만 원만 내시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9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85만 원이라고.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쪽으로부터 받는 거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팔면은 자기들 이익이 생기니까 자기 거 그 장려금으로 지원받는 거 일부를 여러분 가격에서 빼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좀 먹고 박리담에 많이 팔고 그래서 이익을 더 늘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사업상 증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스마트폰을 사시는데 스마트폰 살 때 케이스도 주고 필름지도 주고 별거 다 주죠. 근데 이것도 사업상 증여예요. 왜? 필름지도 케이스도 이런 것도 다
저기 뭐죠? 충전기도 그거 다 돈 재화잖아 그거. 그죠? 여러분들한테 주는 그것 또한 재화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판매한 것으로 봐. 부가 여러분 공짜지만 받는 사람은 회사 그 대리점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품목들이 다 그런 재화들이 원래 가격에 포함되어서 그걸 갖다 공급을 한 거다 준 거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 내지 않아도 되죠. 즉 간주 공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그렇거나 또는 광고 목적, 광고 선전 목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끼워서 주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재화를 주면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어디에 속하겠어요? 원래 여러분이 사는 가격에 그 필름지나 그 휴대폰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있겠어요? 아니면 광고, 선전 목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거겠어요? 대부분 광고 선전 목적이라고 해서 그걸 주겠죠. 그런 거 많이 챙겨주면 소문나면 여기 가면 뭐 하나 더 주더라 하니까 거기 갈 거 아니겠어요. 됐어요? 이게 사업상 징역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사업상 징역인 경우 거래처에다가 노트북 우리 생산하는 거 사업 이전했다고 선물 줄 수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게 줬어도 거기 부가가치세 판매 그 사업체에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아 뭘 납부해야 된다? 부가세 예수금 납부해야 돼요. 이게 사업상 징역 같은 내용이 있죠. 있죠? 마지막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는 자 우리 사업하다가 장사 문 닫았어요. 팔다가 남은 재고 있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 그 사갖고 왔을 때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 테니까 공제 받았겠죠. 근데 나 지금 장사 그만두고 있어. 재고 남아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재고 그거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판매한 것으로 봐서 그 금액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그만큼 그 납부하라는 게 지금 판매는 안 됐잖아. 재고니까. 거기다 문 닫고 있는데 그 팔면은 뭐 등등하겠어요? 문 닫았는데 그래서 여기 판매한 것으로 봐서 거기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납부하라는 게 간주공급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 간주공급에는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있다? 자가공급. 두 번째는 뭐 있다?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는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 한자어로는 표 없이 잔존재화라는 용어도 많이 나와요. 잔존재화, 남아있는 재화라는 뜻이에요. 이 네 가지가 간주공급이고 자가공급에 세 가지 따로 있어요. 면세, 사업, 전용인데 그냥 면세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내용만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1000cc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하고 똑같다고 했었어요. 마지막 사사업장 반출 목적이 뭐일 때만 판매 목적일 때만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은 오늘 처음 해드렸기 때문에 얘를 문제 형태나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불공사 여기 6가지하고 이 간주공급 4가지죠? 자가공급 안에는 또 3가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7가지예요. 7가지를 비교해서 잘 메모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단 시간 되면은 여기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 네? 업체에서 정품 같은 거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개인적 공급에 엄밀히 개인적 공급도 여기 경품도 개인적 공급에 속합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거기 뭐라고 꼭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제세공과금은 여러분이 내세요. 내가 경품에 당첨됐어. 100만 원인데 거기 부가가치세 10만 원 내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100만 원 소득 있죠. 소득세 계산해서 그 가격만큼 계산한 그 금액은 내야지만이 그걸 수령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왜 공급하는 데에서 그거를 그 돈에 내도록 하기로 했잖아요. 그 경품이 때문에 이게 당첨된 사람한테 그 돈. 아니요, 그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요.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 같은 데서 영웅이가 받았던 차 있죠. 차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세금들 나오잖아요.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미리 알려줘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제세 경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다 포함해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제세공과금은 별도 본인이 내야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 차량만 제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차 받았을 때 제세공과금이 뭐 있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그 차 살려고 그러면 저기 인도가 되려면은 거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자기가 개인이 내야 될 것이고 그 차가 4천만 원짜리 있다면 4천만 원에 대한 세금, 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다 납부해야지만이 그 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이 제세공과금 내면 기업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업은 부가가치세 판매한 게 아니잖아. 판매를 안 보는 거예요? 저기 그것도 조건에 따라 다른데 뭐 스스로 무덤만 팔지 말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이해한다. 그 회사에서 조건에 따라 거기 예를 들어서 그 차가 SUV 카였었죠. 여기 그 차가 현대차였었어. 소렌토 뭐 그런 거였다고 쳐요. 그러면 그 현대라는 차에서는 여기 그 미스터트롯에다가 어떤 걸로 저기 공급했겠어요. 기부했겠지. 광고 아니면 광고 선전비를 했든지 기부를 했든지. 근데 대부분은 거기 차 등등 협찬하고 나서 광고 선전비로 나올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자기네 회사 알릴 목적으로 차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협찬해주고 자기네 회사 광고도 나오고 이 회사 어디 차에서 어디서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광고 선전비를 떨었을까요? 광고 선전비는 목적이 판매 목적이 아니죠.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차를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재화를 공급받는 거잖아. 부가세 누가 내야 돼? 저쪽 회사에서 낼 리가 없잖아. 판매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니까. 그죠? 광고 선지 비용으로 떨고 인수하는 사람이 거기 된 거 재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세 10%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가 없으니까.